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일리 아시아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의 상승이 오늘 아시아 증시 투심을 좀 자극한 하루였죠. 맞습니다. 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오늘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4시 기준으로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그래도 1.7%로 가장 많이 올라줬고요.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0.9%, 홍콩 항생과 대만 각권이 좀 올랐고요. 베트남과 인도 또 상해 종합 모두 오늘 좀 강보합권에서 움직인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네, 오늘 아시아 증시 상황이 다 좋은데 중화권 증시부터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중화권 증시는 오늘 당국의 경기부양책 발표에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소비주와 부동산 관련주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전보다는 상승폭을 살짝 줄이면서 0.19%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심천 종합지수도 보시면 오늘 혼조세를 좀 보이다가 결국에는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조금 아쉬운 흐름이네요. 그리고 홍콩 항생도 보시면요. 네, 기술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0.7% 올랐는데 초반보다는 역시나 조금은 상승폭을 줄인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그리고 특징주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홍콩 항생지수에서 기술주들이 대부분 빨간불을 보였거든요. 뭐 텐센트나 알리바바 모두 상승을 했고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3일 연속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한 3% 정도 오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SMIC는 오늘 1%대 내림세를 보였고 지리자동차도 2%의 약세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세한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중국은 경기 부양책 발표에 좀 상승 마감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0.33% 상승 출발했고요. 장 마감은 0.19% 상승하며 강보합권으로 해서 마감하였습니다. HSCI 지수도 0.89% 상승 출발하였는데요. 현재 0.55%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본토 증시 업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소비 관련주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부동산 업종 상승폭이 가장 컸고 에너지, 경기 민감 소비재, 필수 소비재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홍콩 증시도 업종별로 살펴보면 헬스케어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정책 영향으로 금융, 필수 소비재, 부동산 업종이 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2월 경제 지표와 또 중국 소비 촉진책과 관련해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네, 오늘 중국 증시에서 특히 이제 부동산, 소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월 경제 지표 및 소비 촉진 정책 영향이 좀 크다는 판단입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발표된 2월 경제 지표를 좀 살펴보면 생산, 소비, 투자 지표 각각 5.9%, 4%, 4.1%로 예상치 5.3%, 3.2%, 3.8%를 상회를 했는데요. 특히 소매 판매 증가율이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가전기기, 가구, 통신기기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 11.7%, 26% 상승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감 및 이구안신 스마트폰 보조금 지급 실시 등 정책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오늘 인민일보는 어제 국무원 등 주요 부서가 소득주도 소비를 골자로 하는 소비진흥 특별 행동 방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총 8개 분야의 30개 항목으로 나눈 내수진작 방안으로 가계소득 증진을 통해 임금소득을 늘리는 데 좀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핵심은 가계 실질적 소득 증진을 위한 이 두 가지 정책이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바로 주식시장과 부동산 관련 정책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에서도 이와 같은 관련주들 강세가 이를 좀 방증하고 있다는 판단인데요. 이 방안 내용을 보면 중국의 주식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상업보험 자금이나 사회보장펀드, 양로펀드, 기업연금펀드 등 중장기 자금을 주식시장에 좀 투입을 하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또 채권 관련 상품 종류를 다양화하겠다는 것인데요. 주식시장 부양책과 관련해서 소비 욕구를 높이는데 이 부의 효과의 중요성을 굉장히 좀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도 또 부동산을 활용한 소득도 언급을 했는데 중국 가계 자산의 70%가 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계 소비 성향과 부동산 가격과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 방안 내용을 보면 부동산 시장 하락을 멈추고 또 안정되도록 지속해서 힘을 쏟고 관련 세금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하면서 부양을 좀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은 전반적으로 이번 이 내용들이 이전 대책들과 큰 틀에서의 이제 변화가 없는 가운데 지원 규모만 좀 소폭 늘어난 구조여서 실제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추가 방안이 좀 더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인데요. 향후 관련 부서들의 구체적 방안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상 중화권 증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소비주와 부동산 관련주에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중화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무슨 내용인가요? 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은 마찬가지로 올해 전인대에서 언급했던 중국의 소비 촉진 행동 방안이 발표됐다라는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국민의 소득 증가부터 서비스 소비 확대, 이구환신 등 전인대에서 나왔던 얘기들 세부 내용이 좀 언급이 됐는데요. 앞서 전화 연결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가장 인상이 깊었던 건 재산성 소득을 늘려주겠다라는 내용이었고 이를 위해서 주식시장 안정화를 좀 강조를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행동 방안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먼저 소득 증가 부분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재산성 수입 채널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식시장 안정화와 연기금 등 중장기 자금의 중시 유입, 그리고 중앙 국영기업의 시총 관리 방안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가전, 휴대폰 등 이구환신을 추진할 계획이고 자율주행과 웨어러블 디바이스, 뉴럴링크, 로봇 등 신기술과 신제품의 응용 추진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중국 소비주들이 강했고요. 부동산 관련주가 상승한 모습이었는데요. 구체적인 종목으로 중국 소비주 안에서 섬유의복 관련 회사죠. 왕농환경이 10%로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가도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 왕농환경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관련 기사였고요. 원문을 가져왔고 지금 섬유의복주 왕농환경이 10%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다음 주가도 확인해 볼게요. 부동산 관련주 안에서 컨트리가든이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3% 정도 상승불 켜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럼 다음 내용은 또 어떤 거 준비돼 있을까요? 네, 두 번째 헤드라인은 이번엔 바이오 쪽에서 딥시크 모멘텀이 나왔습니다. 중국 제약사의 폐암 치료 신약이 임상시험에서 서방 주요 경쟁사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라고 밝혔는데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제약사 아케소의 새 면역 치료제가 미국 머크보다 이 머크의 키투르다보다 더 낫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그쵸.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 같은 중국 아케소 발표에 현지 업계는 딥시크 모멘트라며 분위기를 지금 띄워주고 있습니다. 만약 아케소 신약 효능이 더 많은 임상시험에서 검증이 된다면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 5년 뒤처졌던 영역에서 오히려 이제는 3년 앞서 나가는 국면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물론 검증을 좀 더 해보고 정확한 거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네. 이제는 AI뿐만이 아니라 이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정말 심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러면 오늘 아케소 주가는 좀 어떻게 갔어요? 네, 하지만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요. 아케소의 오늘 주가는 2%대 좀 약세를 보여서 좀 아쉬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랫꼬리가 좀 많이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0.9%로 아랫꼬리가 많이 달렸네요. 네. 제가 아까 봤을 때는 네. 2%까지 약세를 보이다가 많이 말아 올리면서 0.9% 그러네요. 좀 다행입니다. 네, 하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이슈는 또 어떤 거 준비돼 있을까요? 네, 마지막 헤드라인은 비아디 소식인데요. 비아디가 한국의 중고차 수입 유통법인도 비아디 코리아 오토를 신설해 국내 시장 공략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비아디의 한국 진출 첫 전기차인 아토3 좀 기억하시나요? 네네. 네, 저 아토3의 국내 출고가 미뤄지면서 중고차 사업 역량을 미리 확보해 이 렌터카와 택시 등 법인 대량 판매 시장 마케팅을 좀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신차 판매는 비아디 코리아에서 그리고 중고차 판매와 유통은 비아디 코리아 오토가 나눠서 이제 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아디가 이렇게 중고차 판매 시장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뭐 현대차와 기아에게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조금은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격 탄력성이 높은 중고차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에 비해서 현저히 좀 가격이 낮은 이 그죠. 비아디가 좀 유리한 측면에 차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에게는 위협이 좀 될 수 있겠는데 반면 비아디 입장에서는 좀 좋은 소식이겠죠. 네, 오늘 비아디의 주가를 보시면요.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0.7% 정도 상승분로 마감을 했습니다. 1% 넘게 마감을 했네요. 막판에 조금 더 올랐네요. 네, 아랫꼬리가 오늘 많이 달린 모습이었네요. 네, 이렇게 중화권 증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일본 시황 오늘 어떻게 마감을 했나요? 오늘 일본 증시도 상황이 좀 좋았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 증시가 급등한 영향을 받아서 오늘 니케이에서는 반도체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활발했는데요. 특히 도쿄 일렉트론과 어드반테스트 등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미 상무부가 이제 4월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에 일본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지만 오늘 장에서 토요타나 혼다 등 자동차주들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 상승세를 유지한 니케이 지수는 0.9%대 선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움직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관세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가운데 오늘 장에서 다행히 도요타 자동차는 이 빨간불을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꾸준히 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 금융주죠. 미쓰비시 파이낸셜과 스미토모 미쓰이 등의 종목들은 오늘 장에서도 상승세를 유지해 왔고요. IT 관련주로 묶이는 히타치, 오늘 장에서는 이 기술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잘 가기도 했고 이 오늘 장중에 일본 IBM과 금융 디지털 전환 사업과 관련한 협력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장에서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리크루트 홀딩스는 오늘 5%대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이 3월 초에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이후에 강세를 좀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출하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거래 상위주도 그러면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관련 이슈가 있었던 중공업주부터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후에 조금 살펴보겠지만 이슈가 하나 나와서 미쓰비시 중공업 두 자릿수 강세를 보였고요. 가와사키 중공업과 IHI도 굉장히 큰 폭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토카이 회관도 한번 새롭게 이름을 올렸는데요. 살펴보시면 오늘 장중에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요. 어떤 이슈가 있나 한번 찾아봤더니 이 토카이 회관이 호텔주로 묶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는 4월에 오사카 엑스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장중 호텔주들의 좀 매수세가 강하게 몰렸다고 합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쿄전력도 이어서 살펴보시면 5%대 강세 시연했는데요. 오늘 장중에 특별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으로 인해서 이 정부 지원금 신청액이 1천억 원 넘게 좀 증가할 영향이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고요. 이에 따른 재무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흐름이 좋았었던 디스코와 후지쿠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 약세 전환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 어드반테스트는 오늘 장중에도 2%대 강세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일본 이슈는 어떤 게 준비돼 있죠? 오늘 일본도 AI 관련된 뉴스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팔란티어 CEO인 알렉스 카프가 일본과 미국이 AI를 기반으로 한 방위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기사를 가지고 왔어요. 이 제목만 따왔는데요. 카프 CEO는 일본이 하드웨어를 제공하고 이 미국이 AI 소프트웨어를 맞는 이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AI 기술이 좀 군사적인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시기이니만큼 일본과 미국이 힘을 모아서 누구를 좀 적대시할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네. 뭐 중국이겠죠? 이런 네.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AI 기반 이 타격 시스템을 미국과 공동 운영하는 것이 일본의 이득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까 방위주가 오른 건가요? 맞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일본 증시에서 방위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미쓰비시 중공업이죠. 오늘 장에서 장대 양봉 뿜어내는 모습이었고요. IHI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HI 같은 종목도 오늘 장에서 지금 거의 10%에 가까운 강세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AI를 기반으로 한 방위 협력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요. AI 반도체 혹은 데이터 분석과 관련 있는 기술 기업들도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흐름이 강하지 않았지만 뭐 소프트뱅크라든지 라쿠텐이라든지 NEC는 오늘 장에서 조금 그래도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NEC 같은 기업들 오늘 장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앞으로도 좀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이다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관심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AI 반도체나 그리고 방산주 계속해서 저희가 팔로우업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소식은 어떤 게 있죠?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인도 시장을 좀 공략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네. 일본의 방송사인 TV 아사히가 최근에 오보차마쿤 리부트를 제작해서 올 봄에 인도 채널에서 방영을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저희도 다 아는 크레용 신짱 있죠? 크레용 네. 신짱의 극장판도 오는 10월에 인도 극장에서 최초로 개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 스튜디오인 긱피처스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인도 시장에 진출을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올해 1월에 지금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네. 라마야나 프린스 라마의 전설이라는 만화를 좀 재개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 시장에 계속해서 애니메이션 영화 배급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인도 애니메이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렇게 외부에 열려있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2018년도까지만 해도 일본 애니의 수요가 거의 없던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에 그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날씨의 아이라는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이제 흥행을 하게 됐었는데요. 네. 이때를 계기로 상황이 확 바뀌면서 현재는 정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조사업체 언스트앤영의 작년도 추정치를 한번 살펴봤더니 인도 애니메이션 시장 자체가 이미 4억 달러 규모를 넘어서서 5년 새에 무려 80% 넘게 성장하는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같은 점들을 조금 주목을 해보신다면 관련된 종목들에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관련주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지금 발빠르게 화면에 또 띄워주셨는데 네. 일단 제일 주목을 해보셔야 될 종목은 앞서서도 이야기했던 TV 아사히 오보차마군의 리부트를 방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다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이벡스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이벡스부터 살펴보시면요.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인도 시장의 확대를 노리고 있다는 이 분석이 나오고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극장판 애니의 수요가 증가하다 보면 원래 인기 있었던 애니들이 좀 잘 팔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원피스라든지 슬램덩크 등 뭐 인기 애니를 가지고 있는 회사죠. 토에이 애니메이션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언급했던 긱피처스는 상장사는 아닌데 향후 IPO를 고려 중이라고 하니까요. 네. 이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긱피처스 기억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마지막 주제는 어떤 게 있죠? 네, 마지막 이야기는 좀 짧게 가지고 왔습니다. 유럽의 최대 ERP 기업이죠. SAP가 일본 기업들을 위한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제 AI 기술을 활용한 ERP 경쟁이 일본에서 더더욱 심화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일본 시장에서는 SAP뿐만이 아니라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세일즈포스 그리고 후지츠, NEC 등 여러 기업들이 이미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도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도 이 오픈 AI와 협력을 해서 AI 에이전트 운영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과연 일본 시장 내에서 어떤 기업이 승기를 잡을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잠시 후에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위원과 함께 이 신흥국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림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